주말 새 멋진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의 새로운 SNS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전략적 보유금 추진, 그동안 가타부타 말이 많았었던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전략적 보유금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리플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둘로 압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종식시키는 멘트이죠. 우선 이 5개의 암호화폐 리스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전통금융을 대체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러한 비트코인의 대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솔라나는 이더리움에서 발생했었던 기효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 가장 의아하면서 가장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과 에이다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에 앞서 코인 투자를 졸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 졸업방 단톡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하시면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처럼 실제 졸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톡방 함께하길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 3가지 암호화폐에 비해서 리플 XRP가 저평가받고 있는 명확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락업 물량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XRP라고 하는 토큰의 개발사인 리플랩스는 스스로 전체 XRP 물량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양의 물량을 한 계정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만큼은 이미 시장에 뿌려져 있죠. 이렇게 잠겨져 있는 물량의 일부분을 매월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XRP 토큰의 중앙화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꼭 리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 익명의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 약 170만 개의 비트코인이 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계정에 2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리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의 경우 앞으로 정확히 사용하는 데 용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용도예요.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리플 공격이 있었는데 그 리스크가 이제는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플 XRP의 채택이 정상화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 물량은 은행 계약에 사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국제 송금에 있어서 송금 수단을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만약 시중에 풀려있는 이 물량을 은행이 흡수하게 된다면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매수해야 되는 XRP 물량은 이 물량이 아니라 이 물량입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 사토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갑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더리움의 경우 비탈릭 부테린 개인의 지갑에 있는 이 물량은 심지어 감사 대상조차 아닙니다. 이 둘 모두 개인의 리스크죠. 반면 리플의 경우 이 물량을 은행으로 보내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보유금으로 지정된 다른 코인들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메시지 이후 가격은 정확하게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위 차트는 비트코인 그리고 아래는 리플의 30분봉이고요.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은 가격 움직임의 현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시간의 딜레이가 전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상승이 시작됐던 이때의 저점을 현재 돌파한 상태죠. 반면 리플은 이 저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리플이 현재 시장에서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이 있기 전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말에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금 급격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워낙에 거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에서 잘못 물려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의 고점의 경우 2번에 걸쳐 전고점 매물대를 상승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기대감이 몰렸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물린 상태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변동성 지표는 어떤 자산군보다 변동성이 높기로 유명한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변동성 파악의 핵심이 되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리플의 30분봉 캔들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측에 표시된 이 팻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바이와 셀 두 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캔들의 매수와 매도를 실시간 거래량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바이는 매수기 때문에 플러스로, 셀은 매도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하고 둘을 합쳐주면 수치가 어느 쪽 우세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타의 다른 지표들이 후행성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이 변동성 지표는 지금의 거래가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캔들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최신 구간에 만들어졌던 총 거래량을 이렇게 숫자로 계속 노출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때의 상승 또는 이때의 하락이 거래량을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는 초록색 선과 붉은색 선은 자체적으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선 구간까지 같이 살펴보면 이때의 초록색 선 구간을 캔들이 하락 돌파하면서 가격 하락의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던 중 가격 하락이 멈추고 이 자리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던 바로 이 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죠. 그와 함께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지표를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저처럼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단기 폭등이 나왔던 이 캔들의 바로 앞단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신호를 받고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불과 반나절 만에 32%의 수익입니다. 흔히 거래량에 대해서 세력도 속일 수 없는 지표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래량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처럼 실시간 매수 매도의 전체 볼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현 구간까지의 핵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얼만큼이었는지를 기록해주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 또는 상승 어느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리에서 돌파 매매까지 3중으로 교차 검증하고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변동성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RSI 같은 지표들을 사용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RSI 값은 50 밑에서 계속 자고 있죠. 따라서 상승은 하긴 했지만 계속 기준선인 5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불안한 장세를 보여줍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매수 포지션 잡을 수가 없죠. 원래 MACD, RSI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들이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큰 규모의 타임프레임에서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반면 변동성 지표는 타겟이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간 발생하는 이런 폭등을 잡아낼 수가 있죠. 이 변동성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변동성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요. 받으시면 전체 복사한 다음 차트 하단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고 아래쪽에 이 하얀 공터에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측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오늘 살펴본 변동성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도 정상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표의 소스 코드 그 자체를 내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의 변동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지표, 여러분들도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